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요즘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데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데. 근데 이게 자료를 좀 깊게 파고들수록 이게 그냥 개별 계약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대한 파도가 마치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자료들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요. 바로 한미 조선동맹입니다. 동맹이요? 네, 이건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거고요. 사실상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업 기반을 한국이 파트너가 돼서 재건하는, 뭐랄까, 거대한 산업지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와, 스케일이 엄청나군요. 오늘 바로 이 변화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기회가 여러분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미국 상황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잔류에 나온 미국 조선업 글로벌 점유율 0.04%. 이 수치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상 산업 균형이 그냥 멈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멈췄다고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함선의 절반 이상을 만들었던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반 붕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보 위협이요? 네. 예를 들면요. 미 해군 주력 공격 잠수함이 3척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한 척만 작전 운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척은 지금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세 척 중에 두 척이 발이 묶여 있다는 건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그만큼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그 MRO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단순하게 부품 교체하고 그런 수준은 아닐 텐데요. 아, 그럼요.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자료 관리부터 시작해서요. 선체 내부의 그 복잡한 전자장비, 무기 시스템까지 사실상 배를 거의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까운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숙련된 인력하고 시설이 미국 안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해군력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또 최적의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게 추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아예 미국에 이식하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기반 이전이에요. 물리적인 기반 이전이요? 네, 하나오션이 추진하는 필리조선소 인수처럼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아예 직접 인수하거나 설비를 짓는 방식이죠. 이건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생산 능력을 복원하고 현지 고용까지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미국 본토에 그냥 한국의 조선기지를 하나 세우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축은 바로 금융 지원입니다. 금융이요? 네, 특히 2031년부터 본격화될 미국의 LNG 수출을 봐야 하는데요.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걸 실어나를 LNG 운반선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미국 선주들이 자금 문제로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서 한국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배를 만들 기술이랑 시설뿐만 아니라 그 배를 살 돈까지 연결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스마트 야드나 디지털 트윈 같은 한국의 첨단 건조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서 생산성 자체를 혁신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하청이 아니라 미국 조선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전력도 궁금해지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한화 오션 분석이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현재 주가가 12만 9,300원인데 이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기술적 구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오션은 인사이드 아메리카 전략, 즉 필립 조선소 투자를 통해서 미국 본토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사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이제 막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직전에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변곡점이요. 네. 다만 이게 방산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HD 현대중공업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네, HD 현대중공업은 슈퍼테크라는 기술 중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아시죠? 아, 네네. 거기랑 손잡고 AI 기반 첨단 기술로 승부수를 던졌어요. 최근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따낸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마진율이 15%가 넘는 아주 고수익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기술력으로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을 먼저 선점해 나가는 거죠. 아하, 하나는 물리적 거점을, HD 현대는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각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군요. 장기 성장성은 확실해 보이는데,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현재 관점은 매수 바이가 유효합니다. 매수요? 네. 왜냐하면 2025년 4분기하고 2026년 1분기에 예전에 수주했던 초고가 LNG 운반선들 인도 물량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상치를 확 뛰어넘는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위협이 될 만한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바로 캐나다 수주전입니다. 아, 캐나다. 네. 만약에 이 대규모 수주에 실패해서 주가가 핵심 지지선 아래로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마스카바워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호재지만 이게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반면에 캐나다 수주전 결과는 단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보유 비중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캐나다 수주 결과에 대응하는 거죠. 성공하면 추세를 따라가고 실패해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업에 대한 정말 명확한 로드맵이네요. 그런데 자료 소반부를 보면 2026년을 준비하면서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조선업에서 확인된 이 전략적 산업 동맹 패턴이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조선업의 큰 사이클과 더불어서요, 2026년에는 특히 세 가지 섹터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올 것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가 통신,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요? 다른 섹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제약 바이오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자료에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용이 있었는데 이 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한 박람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행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즉 애료 계약이 시작되면 첫 미팅의 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 첫 미팅의 장. 네, 실제로 국내 기업인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나 GSK와 맺었던 그 수조 원대 계약들 있잖아요. 그 계약들도 전부 이 컨퍼런스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관건은 어떤 기업이 참가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이겠네요. 근데 이미 참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주가의 기대감이 다 반영돼서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뭐냐?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을 주목하는 겁니다.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요? 네. 즉 주가가 이미 올라서 따라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요. 주가가 주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조용히 횡보를 하다가 컨퍼런스 참가라는 결정적인 호재가 터지길 기다리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바로 그런 종목이 진짜 기회가 되겠군요. 사실 저도 지금 주가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새롭게 호재가 쳐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삼가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명이랑 구체적인 매도 가격이 궁금하시다면요.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 약속 하나만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 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조선업이 맞이할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또 그 성공 방정식이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숨겨진 기회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LNG 운반선 교체 사이클입니다. 아, 교체 사이클? 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727척의 LNG선 중에 190척이 연비가 낮은 구형 스팀 터빈 추진선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낡은 선박들이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곧 대규모 신규 선박 발주가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미 해군 MRO라는 그 큰 이야기 아래에 이처럼 탄탄한 상업적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6년 투자의 핵심은 이런 거대한 산업 변화의 물결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고 그 안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조선업부터 제약, 바이오까지 오늘 논의된 각 섹터별 핵심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각 섹터별로 엄선한 핵심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자료인 만큼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010-24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산업동맹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기술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조선업 다음은 어딜까요? 이 산업동맹 모델이 확장될 다음 분야는 무엇이며 제2의 조선업과 같은 기회를 맞이할 한국의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